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한양도성 순성길 남산 구간인데요. 걷다가 발길을 멈추는 그곳이 바로 조망 명소로 한양도성 순성길 중 최고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바로 시작하는 트레킹 코스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지금 바로 변사또랑 함께 걸어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한양도성 순성길로 떠나보실까요? 개찰구를 나와서 5번 출구 장충체육관 쪽으로 향합니다. 동대입구역 주변에는 장충단 공원과 장충족발 등 볼거리, 먹거리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동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5번 출구로 나오면 가장 먼저 장충체육관이 보이는데요. 장충체육관 앞을 지나 직진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숲 남산길 소개해드릴 때도 지나갔던 길인데요. 오늘은 반대로 한양도성 순성길을 향해 올라갑니다. 조금 걸어가면 한양도성 내부 순성길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오늘 트레킹 코스는 한양도성 순성길 남산 구간을 걸어볼 계획입니다. 거리는 대략 6km 정도고요.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가파른 계단이 나오는데요. 처음 계단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신라호텔 면서점 앞에 도착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걷다가 발길을 멈추는 그곳이 조망 명소입니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 번 놀라실 겁니다. 면세점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한양도성 내부 순성길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한양도성 남산 구간 장충지구를 걷는 구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단풍나무가 반갑게 맞아주네요. 겨울 속에서 가을의 끝자락을 만날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인데요. 계절마다 색다르게 변하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가끔씩 찾는 곳입니다. 올 때마다 색다르게 변하는 신라호텔의 조경시설도 마음에 들고요. 특히 나무 사이로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라호텔의 모습은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듯 합니다. 짧았던 가을의 아쉬움을 잠시나마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신라호텔을 지나 조금 올라가다가 발길을 멈추면 이곳 역시 최고의 조망 명소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한양도성 순성길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서울 시내 풍경을 눈에 담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트레킹 코스는 발길을 멈추는 그곳이 바로 조망 명소입니다. 좌우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면 한양도성 성곽이 끊기는 구간에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데크길을 따라 직진합니다. 골프 연습장을 따라 데크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이런 곳에 골프 연습장이라니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멋진 풍경 속으로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골프 연습장을 지나면 반얀트리 호텔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호텔 주차장 라인을 따라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호텔 주차장을 지나갈 때 혹시 헷갈리시면 주차장 관리하는 직원분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외제 고급 차들이네요. 반얀트리 호텔 정문을 향해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호텔 주차장을 지나가는 구간도 한양도성 순선길 중 한 곳이니까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호텔 정문을 통과하면 정면으로 국립극장이 보이는데요. 국립극장을 향해 사거리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큰 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남산공원에 커다란 글씨 조형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남산공원이 시작되는데요. 인도를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이 구간은 한양도성 순선길과 서울숲 남산길 여러 코스가 겹치는 구간인데요. 한양도성 순선길 표지판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국립극장인데요. 국립극장 옆 인도를 따라 남산 방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국립극장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남산공원 안내도가 나오는데요. 남산공원 안내도도 한번 살펴보고 한양도성 순선길로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면 삼거리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표지판을 따라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삼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횡단보도 건너로 끊겼던 한양도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한양도성 성곽길을 다시 걷게 되는데요. 문제는 가파른 계단이 상당히 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단단히 준비하시고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그럼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저도 처음 한양도성 순선길을 완주할 때만 해도 이곳 계단을 보고 아찔했었는데요. 한두 번 걷고 나니까 별것 아니더군요. 올라가다가 왔던 길을 돌아보면 이곳 또한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계단 중간쯤에 올라가면 각자 성석의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각자 성석이란 성을 쌓을 때 공사 감독관, 공사 책임자의 이름을 새긴 돌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사 실명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에서 이런 각자 성석이 297개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각자 성석을 살펴보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계단도 끝이 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곳 계단을 올라가면 다시 한양도성 내부 순선길을 걷게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길을 멈추면 이곳 또한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시원하게 펼쳐지는 서울시내 풍경은 이곳도 최고의 조망 명소임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성곽을 따라 걷는 길은 산세가 험한 탓에 이곳에서 끝나고 한양도성 순선길은 남산 서울타워 방향으로 향합니다. 나무 사이로 서울타워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남산 서울타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계단이 끝날 때쯤 조그만 나무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출발할 때처럼 단풍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이곳은 쓸쓸한 겨울의 모습인데요.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풍경이 이렇게 바뀌네요. 그래도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가을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울타워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포장도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한양도성 순선길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나무 사이로 파란 하늘과 남산 서울타워는 올 때마다 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아마도 옛날 연애 시절이 생각나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변사또 시절 때만 해도 데이트 장소로 남산만한 곳은 없었으니까요. 옛날 생각하면서 남산 서울타워를 향해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면 남산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남산 전망대는 아마도 서울에서 최고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멀리 한양도성 순선길 인왕산 구간과 북악산 구간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동안 트레킹 코스를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전망대를 지나쳤지만 이곳 남산 전망대가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은 물론 수락산과 불암산이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입니다. 전망대에서 고개를 돌리면 서울타워의 모습에 고개가 저절로 하늘을 향합니다. 서울타워 옆에는 남산 팔각정이 보이는데요. 이곳 또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팔각정 바로 옆에는 봉수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오시면 남산 봉수대 봉화의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해외 여행 갔을 때 우리랑 비슷한 모습에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봉수대 바로 아래에는 엄청난 사랑의 자물쇠가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걸려있는 자물쇠에 깜짝 놀랍니다. 1년 전에 이곳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난 자물쇠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요. 저마다 탄성을 지르면서 지나갑니다. 정말로 굉장한데요. 자물쇠 무게를 버티고 있는 난간도 대단합니다. 자물쇠는 개당 10,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자물쇠를 지나면 다시 한양도성 내부 순선길 성곽길이 나오는데요. 이곳 또한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내려가는 길에 또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잠두봉 포토 아일랜드로 북측 지점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서울 시내의 동서남북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트레킹 코스는 한양도성 순선길 남산 구간입니다. 걷다가 발길을 멈추는 그곳이 최고의 조망 명소라고 드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걷는 내내 감동입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계단이 끝날 때쯤 지붕 덮인 전시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입니다.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2013년, 2014년도에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성벽 유적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양도성 남산 구간의 일부로 그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성벽 구간인데요. 한양도성의 오랜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합니다. 한양도성의 유적, 조선신궁의 배전터, 조선시대 축성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순환, 해방 후의 도시화 등 최근의 발굴 및 정비 과정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양도성 유적지를 지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앞을 지나가는데요. 동상 왼쪽으로 가시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지나 조금 내려가면 백범광장에 도착합니다. 백범광장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보이는데요.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한 애국정신을 기리기에 1969년 이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국내외 각계에서 보내온 찬조금으로 동상이 세워졌다고 하는군요. 김구 선생 동상 바로 옆에는 성제 이시영 선생 동상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제 이시영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만주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백범 광장 공원 조망 지점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곳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조망 명소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한양도성 내부 순성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 풍경 또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백범광장 조망 지점에서 뒤돌아보는 남산의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입니다. 한양도성 내부 순성길을 따라 다시 출발합니다. 한양도성과 빌딩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 애국인 관광객들까지도 굿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서울입니다. 백범광장에서 조금 내려가면 한양도성 성곽길은 이곳에서 다시 끊기게 됩니다. 한양도성 성곽길이 끊기고 남산공원도 이곳에서 끝이 납니다. 남산공원 끝에서 큰 길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산공원을 지나 내려가면 큰 길에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 숭례문 쪽으로 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다시 한양도성 성곽길이 이어지는데요. 힐튼 호텔 앞을 지나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반겨주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쓸쓸함을 더해주네요.
힐튼 호텔 앞을 지나 조금 걸어가면 한양도성 순성길 남산 구간 성곽길은 이곳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한양도성 순성길은 시내를 계속 걷게 되는 구간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숭례문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제1호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숭례문은 서울 한양도성의 남쪽 대문이라는 뜻의 남대문이라 불려지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 시작하였으나 조선시대 때에도 숭례문보다는 훨씬 보편적으로 불려진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제1호인 만큼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요. 한 해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찾은 날도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숭례문을 끝으로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숭례문에서 5분쯤 걸어가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도성 순성길 남산 구간을 걸어보았는데요. 걷다가 발길을 멈추는 그곳이 최고의 조망 명소인 이곳 어떠셨나요?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